네, 시장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1% 넘는 상승 속에 앞서 이제 이상엽 이사는 올해 들어 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음봉은 단 한 주에 불과했다. 이 흐름이라면은 코스닥이 충분히 900선 돌파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떨지 또 오늘장도 잘 정리해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종가 마감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뉴스타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고요. 또 마감에 산다, 오늘장 정리 이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SKC입니다. 테슬라의 동박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물론 장 초반만큼의 상승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주가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정말 안 가고 안 가던 동박이었잖아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5로 일치가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권희 부장님이 마감에 산다 해서 SKC 이야기하고 가셨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일단 좀 너무 실망을 했고요.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 아주 놀랐네요. 네네. 아주 이렇게 가꾸신 분들 아마 오늘 기쁜 게 아니라 아마 좀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예. 별거 아닌 것들도 사실은 막 요즘에 10% 20%씩 올리는 시장인데 그게 공매도가 상승 아직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본업인 화학이 아직까지 매출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본업이 아직은 조금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거죠. 노스볼트 계약에 의해서 지금 테슬라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뭐 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좀 기존에 이제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뭐 CATL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지금 파나소닉이나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또 이제 직납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뭐 동박은 이제 시간의 싸움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의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 받았고요. 오늘 삼성 SDI가 다시 또 2차 전지 쪽에 불씨를 지폈어요. 네. 뭐 항상 뭐 또 차전지라고 할 정도로 또 하나씩 계속 뉴스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참 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약간 2차 전지에 집중되는 게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어찌되었든 뭐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어저께 조정이 나왔었던 걸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른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순환매 측면에서 약간 길목 지키기 측면에서의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뭐 좀 아직까지는 시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꺾이려면은 시장이 엄청 하락이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을 깨면서 막 2,200까지 하락한다든가 코스닥이 뭐 800포인트를 깨면서 막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와야지 2차 전지가 흐름이 에너지가 끊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해요. 리튬 관련주도 강하고요, 셀업체들도 강하고 소재주들은 뭐 물론이거니요. 이렇게 SKC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로 갈게요. 방금 딱 리튬 이야기했는데 EV 첨단 소재가 리튬 옷을 입었네요. 리튬사 본격화에 오늘 10%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V 첨단 소재는 왜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는 아이들이 강하다고 약간 이쪽 따라붙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왜 EV 첨단 소재는 아니에요? 리튬은 제가 뭐 공부를 쭉 해봤는데 네. 결국에 이제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뭐 여기 나오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 이 회사도 결국엔 수산화 리튬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배후가 아니라 관계된 회사가 리튬 플러스입니다. 결국엔. 그럼 리튬 플러스는 어디 대주주냐면 하이드로 리튬 대주주고요. 예, 또 어반 리튬과도 관련이 또 있고 결국엔 지금 비슷한 회사들끼리 지금 계속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용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납품한 이력도 아직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실체가 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관련해서 그러면 뭘 추천하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리튬이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채굴해서 이거를 순화 리튬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리튬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리튬 관련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V 첨단 소재도 좀 막차를 탄 게 아닌가 리튬 관련주 종목 중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따라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요즘 리튬에 대해서 약간 많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말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그렇게 열광하는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안 좋게 말씀드렸다가 실망스러워 하시면 어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투자 의견이니까. 그렇죠. 네, 참고해 주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이글이 최근에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인해서 주가가 10배 정도 가까이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매출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발표하는 기업들이 갑툭튀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쉬운 사업인가? 진입 장벽이 이렇게 없는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고평가를 주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뭐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슈가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이슈로 또 계속 올라간다라면 뭐 올라가는 게 조금은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수익을 뭐 10배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리튬 관련된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너무 위험한 종목은 일정 가격대 이상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주식은 투자지, 투기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V 첨단 소재 더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려볼게요. EV 첨단 소재 들어봤고 마지막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2분기 PCB 업황 개선 기대 속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10%까지도 올랐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나와주고 있고요. 두 분 기대되십니까? 오 의견. PCB 쪽에서 사실 이수페타시스 말고 다른 종목들 되게 많은데 네. 이수페타시스가 그중에서 가장 정고점 탈환을 좀 먼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우리가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서버에 가장 특화된 그 PCB 업체 중에 하나가 이스페타시스예요. 아, 그래서 더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버 투자가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좀 주요 그 서버 관련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공격적인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서버의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라면 또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스페타시스다 보니까 최근 2월 달부터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뭐 오늘도 한 4%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아직 뭐 이제 한 100%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감안한다라면 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두 분의 의견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해서 한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 키워드 볼게요. 빠른 흡수율과 엑스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기기, 의료기기 쪽일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알피바이오 그리고 이노메트리를 갖고 왔네요. 둘 다 약간 좀 의학과 관련된 종목 맞아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는 맞는데 이노메트리는 아니었네요. 이노메트리 어떤 회사입니까?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노메트리 이렇게 끊어내기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근데 이노메트리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보면 엑스레이 장비, 검사 장비 회사인데 뭘 검사하냐? 2차 전지를 검사합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중간중간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사람 검사가 아니라 2차 전지 검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중간 공정에서 이제 조립하고 나서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활성화, 이제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 충방전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이 2차 전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원래 이제 그 잘 만들어진 모델의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찍어서.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360도로 이제 전체를 다 엑스레이로 촬영할 수 있는 3D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또 신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는 물론 단가가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전국 공정 다음에 조립 공정 가기 전에도 또 이제 검사를 이물질 검사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있는데 검사 장비가 예전에는 이제 라인에 한두 대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합치면 3-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캐파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 장비 내에서는 국내 2차전지 검사 장비에서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이 수주 뭐 증설된다. 요즘에 2차전지 장비도 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노메트리도 이제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주봉 보면은 오를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도 실적은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그리고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납품 기일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짧습니다.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주 이후에 계약 이후에 실적 반영도 좀 빠른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지어지면 검사 장비의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 이노메트리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 가격 전략은요? 예, 일단 가격은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수주가 근데 생각보다 뭐 공장을 빨리 못 짓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한 14,000원 정도는까지 내려오시면 끊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이고요. 이번엔 빠른 흡수율로 RP바이오를 갖고 왔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바이오주 잘 안 갖고 오시는데. 바이오주 잘 안 갖고 오죠. 네,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네. RP바이오는 약간 바이오주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약간 이제 그 약을 연질형 캡슐로 전환시켜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이 이제 제형이라서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함이 이제 목 넘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게 녹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이런 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연질형 캡슐이라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오메가가 약간 액체같이 좀 통통 약간 젤리 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캡슐이라고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약간 연질형 요즘에 나오는 게 연질형 캡슐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 진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질형 캡슐을 좀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RP바이오가 약간 대웅제약하고 좀 관계가 좀 많이 있는데 대웅제약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 한 10년 전부터 진통제를 연질형 캡슐로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매출이 상당히 좀 성장할 수가 있죠. 최근에 공장 증설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RP바이오는 국내에서만 어떤 매출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부분들도 좀 RP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급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2월 달까지, 한 3월 달까지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나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바닥권에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1,500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18,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RP바이오 이야기했습니다. 그 캡슐형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요. 뭐 마감에 산다에서 이 종목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죠? 네, 18,000원. 1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입니다. 동시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57% 상승한 2,494.65포인트를 코스닥은 1.68% 오르면서 871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동시가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여전히 에코프로랑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안 보시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갖고 나왔고요. 이 회사가 뭐 비행기 동체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스페이스X라든지 뭐 블루오리진 뭐 이런 쪽에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뭐 나사에도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주로 그 동체같이 이제 소재 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인텔리안테크라든 이런 종목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한 60% 이상 올랐고요. 꾸준히 올라가는데 워낙 요즘에 뭐 2배 이상, 10배에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안 띄었을 수 있지만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갖고 나왔고요. 향후에도 관련해서 지금 이쪽은 우장우 산업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현 구간에서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들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고점까지 도달한 종목도 있었고요. 유창희 대표 눈에는 어떤 종목이 보였습니까? 뭐 결국에는 뭐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거죠. 네. 상신 EDP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삼성 SDI의 가장 큰 파트너사가 상신 EDP죠. 각형 배터리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진짜 LG 엔솔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이 오르고 SK 그룹이 SK 관련돼서 투자한다고 해서 오르고 또 오늘은 또 삼성 SDI 관련해서 오르고 참 셀 업체들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이런 업체들이 계속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 밸류체인 회사들이 더 많이 상승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0.57%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올랐던 뭐 철강이라던가 뭔가 좀 제조업 쪽에서는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반대로 IT가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1.73%의 이 상승을 한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끌어올려줬고 한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놓지 않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872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닥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